네, 안녕하세요. 한의학총강 오은육기 강의 시간입니다. 아침이라 목이 조금 잠겨 있는데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사분역에 대해서 할 거예요. 사분역. 사분역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이름이 좀 특이하죠. 사분역.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회기년의 길이가 이렇게 정의된다고 해서 사분역이라고 한 거예요. 즉 365와 4분의 1로 정의된다고 해서 사분역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회기년의 길이와 상망원의 길이가 뭐랑 똑같냐면 전웅력하고 똑같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전웅력도 365와 4분의 1의 회기년, 그리고 상망원은 29와 940분의 499 똑같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동일한 계열이지. 그래서 윤주도 어떻게 돼? 19년 235월이 윤주가 되는 거지, 둘 다. 이렇게 보면. 그죠? 근데 사실상 뭐 건상력까지는 다 19년 235월이니까, 윤주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면에서는 별 특이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분력이라는 명칭의 유래가 나오는데, 1회기년은 365와 4분의 1일에서 유래를 한다. 단, 전웅력을 위시한 6개의 고대력, 이거를 고육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이미 1회기년은 이렇게 정의가 되었거든. 그지? 그래서 요 6개의 고대력을 고사분력, 그리고 요 후한 때에 나타난 거는 후한사분력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둘이 사실상 이렇게 되죠. 이 전웅력 같은 경우는 기원전 전웅력은 언제냐면, 전웅력은 BC 222인가 이 정도고, 요 사분력은 뭐예요? AD 85거든. 그래서 얼추 300년 정도 격차가 있는데 회기년과 상망원이 동일하게 책정이 된 거죠. 그리고 요 고육력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확히는 태초력 이전이 6개의 역법이래. 태초력 이전의 6종의 역법을 통틀어서 고육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전의 6개인데,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사실상 요거밖에 없대. 전웅력. 나머지는 다 뭔가 실전이 됐나봐, 자료가. 이름 정도만 남아있는데, 이름은 어떻게 또 뭘 통해서 알려졌냐면, 한서. 반고의 한서 있죠. 한서에 한나라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6개의 역법이 있었대. 6개 역이 있었는데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 전웅력에서도 유출을 할 수 있듯이 예전에 유명한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거나 아니면 나라 이름을 붙인다거나, 하은, 주, 노력, 이 6개가 있었다는 거야. 전웅력, 황제력, 하력, 은력, 주력, 노력이 있었다. 이 6개는 모두 1회기년이 365와 4분의 1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분력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태초력에서 왜 이 태초력 계통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태초력과 삼통력은 회기년의 길이, 상망원의 길이를 볼 때 사실상 거의 동일한 역법이라고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면 요 태초력 관점에서 왜 다시 이 기존의 전웅력 계통의 사분력으로 회귀를 했느냐, 그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예전 역법인데. 자, 이거는 뭐 단순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력을 했겠지, 그지? 실제 1회기년의 길이에 대비해서 태초력에 규정된 1회기년의 길이 오차인 11.47분, 1년당 11분 정도가 계속 어긋나게 되겠지. 그래서 보시면은 이 4분의 1이라고 대충 해놨는데, 오히려 요 1539분의 385인가 요 숫자보다 오차가 더, 현재 회기년과의 오차가 더 적어요. 그죠? 숫자는 단순한데 오차는 더 적어. 엄청 좋은 거지. 이런 게 좋은 역입니다. 좋은 역수예요. 그죠? 그리고 요것도 더 적잖아. 이 회기년도. 회기년의 오차도 더 적거든. 아니, 상망월의 오차도 더 적거든.
그냥 되게 숫자는 단순하면서도 정확도가 더 높다는 건 엄청 효율적인 여기라 이거죠. 자, 어쨌든 이 11분가량의 평균 오차가 생기는데 태초력은 이게 보세요. 태초력은 언제 반포됐냐면 기원전 104년 정도야. 그죠? 이게 후한기에 이르면서 대략 120년 동안 104에서 25 하면 대략 120년 정도 되죠. 지속적으로 누적됨으로써 그러면 120년이면 얼마야? 하루에 1년에 11.47분인데 이거를 하루로 나누면 125년 정도가 걸리거든. 즉 하루라는 간극을 만들어내는데 대략 125년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태초력이 반포된 BC 104로부터 대략 125년이 지나서 후한대에 이르니 여길과 여길에 대응되는 계절 간에 하루 이상의 간극이 생겨버렸다 이거지. 그냥 모든 계력은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력을 하는 거고, 그 문제는 대부분 뭐다? 여길과 실제 천문 현상 간의 대응성이 현격하게 떨어져 버릴다. 대부분 이게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보통 계력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사분역에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동지점의 위치를 교정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 력들로부터 전해지던 동지점은 견우초도.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도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이게 각도 개념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360분법 각도랑 또 60분법 각도랑 또 다르다고 했죠. 그죠? 1도는 뭐냐면 360도를, 즉 한 바퀴를 태양의 운행 도수로 나눈 거야. 즉 태양이 하루 동안 연주운동상에서 진행하는, 황도상에서 진행하는 각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대충 얼마가 된다 그랬죠? 0.9856도 하루에. 그래서 1도가 약간 안 되죠. 1도 미만의 값이니까 뭐 간략하게는 그냥 편하게는 1도면 1도 요렇게 매치를 시켜도 되는데 엄밀하게는 요 정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 자체는 안관천문 시점으로 반시계 방향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나중에 할 건데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을 봐야 돼. 우리가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안관천문 관점이 있거든요. 이 역법 시간이 다 끝나면 할 건데, 이쪽을 북쪽으로 보고 이쪽을 남쪽으로 보고 왼쪽을 동쪽, 오른쪽을 서쪽이라고 보고 이렇게 누웠을 때 태양은 연주운동 방향 이렇게 됩니다. 지금 태양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절기별 위치거든. 요 정도 느낌으로 절기마다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방향이겠죠.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아시겠죠? 이게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입니다. 안관천문 시점에서. 요런 거는 머리에 싹 박아둬야 돼. 안관천문 관점에서 태양의 연주운동은 시계 방향으로 일어난다. 요거는 딱 박아두세요, 머릿속에.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태양이 동지에 도달한 지점, 즉 환경 270도 지점이죠. 이 지점은 우수에 속한 견우성. 이 견우초도라는 게, 이 견우는 별 하나거든. 어느 별이냐면 염소 자리의 다비흐라는 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놈이거든. 요 놈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염소 자리는 28수 중에 우수하고 상당히 겹치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염소 자리가 요건데 이 우수랑 겹친단 말이야.
좀 느낌 오시죠? 지금 여기야, 여기. 그래서 우수의 정중앙, 여기가 견우성인 거지. 그리고 염소 자리로 따지면 다비흐라는 별이고. 아시겠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사전에 조금 뭐랄까 28수와 이 서양 별자리 간의 대응 관계를 조금 머릿속에 박아두라고 하신 게 이런 이유입니다. 계속 이렇게 대응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많이 알아둘수록 뭔가 이해를 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태양이 동지에 도달한 환경 270도 지점은 우수에 속한 견우성, 즉 염소 자리의 다비흐. 우수에 속한 견우성, 우수와 염소 자리. 견우성과 다비흐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여기로부터 태양의 연준동 방향으로 1도 나아간 지점에 해당된다고 간주할 경우 이 초도를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뭐 3도면 태양이 3번 나아간 그 지점이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태양은 결국 시계 방향으로 연주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여기 하루에 1도씩 즉 0.9856도씩 이렇게 이쪽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견우초도라는 거는 이 견우성 위치를 말하든가 아니면 견우성에서 1도 하루 정도 태양이 나아간 요 위치를 말하든가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 더 나아간 거. 만약 초도가 여기 도달한 그 당일 자체를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둘이 하루 차이니까 그렇게 그 간극이 크진 않을 거야. 아시겠죠? 즉 이렇게 이 동지점 이퀄 견우초도 자체를 태양이 동지에 도달한 지점은 우수에 속한 견우성으로부터 태양의 연준동 방향으로 1도 나아간 지점에 해당된다고 간주할 경우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간단히 보면 동지점이 270도 되는 쪽에 태양이 있는데 약간 요쪽에 얘랑 이거 몇 도? 0.9856도 정도 떨어진 반시계 방향으로 떨어진 요 지점상에 뭐가 있겠어? 견우성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0.9856도 떨어진 지점이 환경 270도 지점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계산이 나오는 거야. 270도에서 반시계 방향의 견우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도 지점에. 그래서 견우성의 환경 좌표는 대략 이렇게 되는 거지. 0.9856을 270도에서 빼야 되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스텔라리움을 통해서 계속 관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시대냐면 이거 보이시죠? 여기가 견우성인데 요 가운데 라인이 환경 270도 라인이야. 요 가운데 라인이 환경 270도 라인이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반시계 방향으로 0.9856도 떨어진 지점에 견우성이 위치할 때 요거 고대 역들로부터 전해지던 동지점은 견우초대에 있어. 이게 팩트야. 이 관측이 이루어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추산해 보니까 이 정도가 됩니다. 견우성의 환경 좌표가 269도 0분 36.7초. 거의 비슷하죠? 계산한 거랑. 여기에 놓이는 기원전 523년 12월 27일 동지즘. 이게 언제냐면 동주시대예요. 동주시대. 이때 관측 결과라 추정된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 내용을 왜 말하냐면 이 동지점이 움직이거든. 모든 요런 28수 자체랑 이 태양의 그 황도 운행 그 좌표들 있잖아요. 그게 고정된 것 같지만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주기적으로. 이거를 나중에 세차 운동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세차 운동 북동쪽 관점에서 한번 봐보면 북쪽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춘분점이 여기였는데 6500년 후에는 하지점이 지구가 여기 있을 때 하지점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전축이 미세하게 각도가 계속 변화하는데 그걸 세차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다다음 시간에. 자, 그럼 이거를 뭘 말하는 거냐면 아직 그 사실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즉 기원전 500년 즈음에 동지의 위치를 살펴보았더니 견우성에 최대한 근접해 있더라. 그러면 동지점은 견우성이라고 간주해도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고정을 해버린 거지. 이게 바뀔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던 건. 왜? 엄청나게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미세하게 변화하는 거거든. 그래서 인식을 못한 거야. 근데 이게 지금 500년이니까 보시면은 아까 이 사분역은 기원 후거든요. 사실 기원 후 85년인가 그때쯤이니까 이때로부터 대략 얼마나 지났어요? 600년이 지났지. 600년이 지나니까 계속 뭔가 바뀔 거 아니야. 이거는 또 어떻게 바뀌냐면 요 동지점이 계속 이렇게 가버립니다. 반시계로. 즉 전체 28수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 결과랑 똑같게 돼버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원전 523년에는 이 우수 근처에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은 아예 두수가 이쪽으로 와서 두수 인근이 환경 270도 지점이 되어버리는 거지. 즉, 한 600년 동안 동지점이 미세하게 계속 변하면서, 이거 동지점은 견우 초도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팩트라고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고지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던 건데, 이게 드디어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교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이 사분역 시점이야. 계력 시점. 그래서 사분역에서는 이 동지점 위치를 교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분역 시점을 살펴보았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처럼 수백 년간 고정된 동지점의 위치를 사분역에서는 태양이 동지에 도달한 환경 270도 지점은 두수로부터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으로 21과 4분의 1도 나아간 지점에 해당된다. 비슷하죠? 근데 아까는 초도였기 때문에 1도만 나아간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럼 이렇게 되겠지. 환경 270도가 있고, 대략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정도 벗어난 이게 대략 한 20도 정도거든? 21과 4분의 1도 정도니까, 이때 두수가 위치를 했겠지. 그래서 두수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대략 20도 정도 나아가야 뭐가 있다? 동지점이 위치한다고 사분역에서 아예 교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 21과 4분의 1도라는 간극을 고려하면 동지 시점에서 두수에 속한 기준별의 환경좌표는 대략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270에서 요거를 빼야겠지. 반시계 방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 249도, 250도 정도의 환경에 위치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수라는 별이 되게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거든. 6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수 육성이야. 6개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수 육성인데, 그러면 이 6개 별들 중에, 아니면 이 6개 별들의 뭐 평균 값이든 뭐든, 아무튼 요 구성하는 두수 육성의 환경 값으로부터 추출된 어떤 값이 요거랑 거의 비슷할 때, 그죠? 요거랑 거의 비슷할 때, 그때 이게 측정된 값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보시면은, 자, 사분역이 AD 85년에 반포되었다고 볼 때, 반포 전년인 동지점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84년이죠. 84년 동지인데, 자, 보시면은 폴리스, 북쪽 하우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6개의 환경이 AD 84년 동지에 환경이 각각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 동지점이 환경 270도와의 편차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요건 60분법 각도니까 요거를 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환경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 돼? 249도 56분 요 정도 차이가 나야 되거든. 20.9446 정도 차이가 나야 되고 21과 21.25도 정도가 차이가 나야 돼. 그럼 어디입니까? 요것보다 크고 요것보다 작겠지. 그죠? 그래서 뭐다? 환경이 제일 요쪽에 있는 거랑 그 다음 차 요쪽에 있는 거랑 요 두 개 환경을 평균 내서 두 수의 위치로 잡고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거 21과 4분의 1도 떨어진 요 지점에 동지점이 위치한다고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수 육성의 환경좌표를 고려할 때 환경좌표가 가장 작은 두 별인 폴리스와 북쪽 하우스를 기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환경좌표가 가장 작다는 것은 환경좌표는 요 시계 방향으로 할수록 커지거든. 요렇게 갈수록 작아지고. 그럼 결국 두 수를 구성하는 육성 중에 요 별하고 요 별이겠지. 요 별하고 요 별이요. 아시겠습니까? 폴리스 북쪽 하우스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둘 다 궁수자리별이거든. 궁수자리별인데 요 가운데 뭐 다리 같은 거에 맨 끝에가 뭐냐면 폴리스야. 그 다음에 바로 그 위, 여기가 북쪽 하우스거든. 그럼 아까 그걸 한 번 더 보면 두 수를 봐야겠죠. 여기잖아. 요거야. 두 수가 요거거든. 그러니까 요게 폴리스, 요게 북쪽 하우스가 되는 거지. 그지? 요렇게 두 개 되는 거니까. 폴리스, 북쪽 하우스. 즉, 두 수 중에 환경좌표가 제일 작은 두 지점의, 두 별의 환경 평균을 기준으로 대략 21과 4분의 1도 정도 나아가면 환경 270도 지점인 동지점이 위치하더라. 요렇게 사분역에서는 교정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환경이 나오고 동지점이랑 28수가 나오고 하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몇 가지 확실히 박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제일 확실하게 박아두셔야 될 건 일단은 뭐다? 일단은 안관천문 시점에서 태양의 연주운동은 28수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운행한다. 그지? 그리고 이렇게 운행하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동지점이 여기 허수에 있었어. 근데 이게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허수냐? 그게 아니란 거지. 동지점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즉 만약에 태양의 위치 동지점을 여기라고 고정했을 때 얘도 이렇게 28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바뀌는 거지. 그래서 뭐 허수의 동지점이 위치했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여수가 동지점이 되겠고 또 수백 년 후에는 우수가 되겠고 수백 년 후에는 두수가 동지점이 되겠지. 그거를 세차운동이라고 해서 이 역법 시리즈가 다 끝나면 거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 정도 느낌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아까 그 연주운동 방향만 정확히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럼 일주운동 방향은 뭐 어떻겠어요? 여기가 북쪽이잖아. 여기 동쪽, 서쪽, 남쪽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일주운동 방향은 요렇게 가겠지. 그죠? 동쪽에서 떠서 남중하고 서쪽으로 져서 북중하고. 그래서 연주운동 방향과 일주운동 방향은 정반대이다. 요거까지도 한번 알아두시고. 그리고 요런 거 있잖아요. 아까 뭐 이렇게 표시되는 거 있잖아. 어떤 별이 나오고 초도 이런 거 있잖아. 뭐 두수로부터 몇 도. 그럼 그 별 혹은 그 별자리를 기준으로 뭐 시계 방향으로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어느 정도 나아간 지점이다. 저런 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어제 조금 제가 무리를 했거든요. 밤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소리는 조금 양해를 바라며 오늘은 이 사분역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엔 아마 건상역
정도만 할 건가 보시면은 건당력 정도만 하겠네. 그래서 이 역이 다 끝나면은 역은 금방 끝나거든요. 이제 다 비슷비슷한 내용. 결국 나중에는 결국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것들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 천문도가 있거든. 계속 우리가 아까 봤던 것들 있잖아. 어떤 것들 있냐면 이 절기 같은 거 위치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천문도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그림들을 그려놨거든.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그 유명한 천상열차 분야 지도거든. 우리나라에. 이런 거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역법이든 뭐든 다 하는 이유가 결국은 요 천문도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요것도. 유경도에게 그려진 천문도입니다. 천문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거죠. 절기와 연관되는 거. 요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의 약간은 뭐랄까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양해를 바라며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